안녕하세요. 오피스포 칼퇴입니다. 요새 전자책 만드는 게 많이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책을 만들 때 그 내용보다도 워드 프로세서를 어떻게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못 만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S 워드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드는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를 듣고 나시면은 전자책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전자책 샘플 파일은요, 제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본 동영상의 설명 글에 제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을 이용하시면 쉽게 전자책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자책을 만들다 보면은 이것저것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과정 내용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러한 공백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보죠. 전자책 내용을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요. 구태여 본 과정에서 타이핑할 이유는 없으니까 기존의 텍스트로 만들어진 이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해서요. 자, 붙여넣습니다. 자, 문서가 6쪽짜리네요. 한번 이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들, 이 전자책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나라들, 이것이 첫 번째 수준의 제목이 됩니다. 제일 위에 제일 상단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 1이라고 선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MS 워드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는 이것들이 스타일입니다. MS 워드가 이미 정의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나라들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보면은 이 스타일에서 정의한 형태대로 이 글자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일단 제목 1으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목 1을 클릭. 자, 제목 1이 됐어요. MS 워드가 정해놓은 제목 1은 요 양식이네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번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 문서에서는 이 번호 체계가 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일 위에 단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이 위에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다단계 목록을 사용하겠습니다. 다단계 목록 클릭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번호 체계가 있는데 일단 1.1.1이라고 된 요걸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해보죠. 요걸 선택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 아시아의 나라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게 폰트가 14네요. 좀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자, 18로 아주 크게 했고요. 굵은 채로 하고 싶어요. 굵은 채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락을 클릭하고 여기를 보니까 제목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제목안 스타일인데 맨 처음에 워드가 정의해 놓은 제목안 스타일을 저희가 변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꿨던 이 내용들을 제목 1이라는 스타일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변형한 스타일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는 이 단락을 클릭을 하고요. 이 스타일 가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선택 영역과 일치하도록 제목 1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제목 1 스타일이 이제 요 스타일로 정의가 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 첫 번째 레벨이 아시아의 나라들이고요. 북미의 나라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북미의 나라들, 이 부분은 아까 앞에 있었던 아시아의 나라들과 같은 레벨의 제목 1입니다. 그럼 여기도 제목 1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북미의 나라들 이 단락 아무 데나 클릭을 해놓고요. 이 위에서 제목 1을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선언한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워드 문서에서 이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보기라고 있습니다. 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탐색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탐색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이 문서의 구조를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아시아의 나라들, 북미의 나라들, 저희가 선언했던 제목 수준의 글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 왼쪽 창도 한번 살펴보죠. 자, 다시 제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아시아의 나라들 제목 1 수준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죠. 이건 당연히 제목 2가 되어야 하겠죠. 제목 1의 하위니까요. 제목 2로 그러면 일단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대한민국 홈 메뉴에서요. 제목 2가 있죠. 클릭. 제목 2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호 체계가 없네요. 번호 체계를 선언해 주죠. 여기 다단계 목록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목록에 있는 번호 체계 요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번호 체계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 폰트 바꿔보죠. 좀 크게 해줄게요. 10 사이즈 너무 작습니다. 16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굵게 해주죠. 굵게. 요 정도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이 다 완료되었으면 역시 수정된 내용을 제목 안에 반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목이 여기 스타일에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제목이 업데이트. 자, 제목 2로 업데이트 됐어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대한민국을 제목 2로 선언하니까 이 왼쪽 탐색창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문서 구조를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이죠. 서울은 대한민국의 하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목 2였죠. 그럼 여긴 제목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목 3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선언. 여기도 번호 체계가 없네요. 번호 체계 넣어주죠. 클릭해서 현재 목록에 이 번호 체계죠. 선택.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 굵은 채로 해주고요. 사이즈 14로 했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요것도 수정 다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제목 3에 반영해 줘야죠. 반영됐어요. 여기 또 서울 나타났죠. 서울 밑에 그 다음에 강남구 있죠. 강남구 요거는 제목 4로 선언이 돼야 되겠죠. 제목 4로 클릭. 번호 체계가 없어요. 그러면 다단계 목록에서 번호 체계, 요 번호 체계 다시 선택. 번호 체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를 12까지만 할게요. 12에 굵게 하죠. 굵게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제목사 오른쪽 클릭해서 제목사 업데이트. 자, 그러면은 지금 제목 1에서 제목 4까지 선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쭉 내려가 볼게요. 종로구. 종로구는 제목 4죠. 자, 클릭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탐색창에서도 위계를 찾아서 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지금 이 공간이 괜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용도 없는데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쪽과 쪽 사이의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공백 페이지가 안 보이게끔 보는 모드가 바뀝니다. 이 상태로 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부산광역시 이건 제목 3이네요. 계속 작업해 볼게요. 여러분은 왼쪽에 이 레벨이 바뀌는 거 보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자, 해운대구 제목 4, 사하구 제목 4. 자, 왼쪽 한번 보십시오. 자, 일본은 제목 3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목 3이고요. 아, 제목 3이 아니네요. 제목 2 수준이네요. 제목 2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이 지방은 제목 3이에요. 교토부 제목 4, 오사카부 제목 4. 맞나요? 일본, 그다음에 간사이, 교토부, 오사카부 이렇게 가죠. 그리고 동일하게 제목 4가 되나요? 아, 위에 오키나와현은 제목 3이네요. 네, 그렇고요. 이건 제목 4, 여기는 또 제목 4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북미의 나라들 제목 아니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제목 2,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제목 3, 샌프란시스코 제목 4, 로스앤젤레스 제목 4, 이렇게 위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목 3이죠.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자, 해보겠습니다. 캐나다, quebec주 제목 3, 여기도 제목 3.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계를 다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자, 왼쪽 창 정말 보기 좋게 잘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제목들 밑에 이런 까만색 삼각형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 하위에 내용을 보고 안 보고 그 기능입니다. 다시 클릭하면 나오고요. 여기 1번이라는 여기 1.2에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1번 밑에 하위 내용들은 숨김으로 안 보이는 거고요.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안 보고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문서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기 모드에서 여러 페이지 보기. 이렇게 하면요. 여러 페이지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문서 보실 때요. 첫 번째 제목, 이런 아시아의 나라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북미의 나라들. 이런 첫 번째 제목은 보통 별도의 페이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부터 새 페이지가 시작이 되죠, 보통. 자,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시아의 나라들 여기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단락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줄 및 페이지 나누기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 부분 현재 단락 앞에서 페이지 나누기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 단락은 항상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체크하고요. 확인. 어때요? 아까는 여기에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에서 시작이 됐죠. 자, 제목과는 이렇게 되게 합니다. 이것을 스타일의 제목란에 반영을 해줘야죠. 그러면 다시 여기 홈 누르시고요. 여기 제목안 선택되어 있죠. 오른쪽 클릭해서 다시 업데이트. 그러면요. 보시면 아까 북미의 나라들 있었죠. 어떻습니까? 북미의 나라들 이것도 새로운 페이지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다 반영이 됐어요. 자, 문서가 이제 모양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목이 아닌 글들, 여기가 이제 본문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워드에서 표준이라는 스타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바꿔보죠. 이것도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폰트를 지금 일단은 사이즈가 지금 10인데 너무 작아요. 전자책 만들 때는요, 폰트가 10은 좀 작습니다. 그리고 12는 좀 큽니다. 출력을 해서 봤을 때 가장 적당한 사이즈는요, 11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1 사이즈로 바꾸고요.
폰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맑은 고딕이 사실 가장 예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좌를 위해서는 바탕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탕체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죠? 지금 보니까 줄 간격이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줄 간격을 넓혀 보겠습니다. 줄 간격은 여기에 이 메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1로 하시면 이 정도, 1.15는 이 정도, 1.5는 이 정도입니다. 1.5로 좀 넉넉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을 보시니까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 부른다. 위치와 여기 면적, 다음 이 밑에 단어도 부속 도서를 단어가 줄 바뀌면서 단어가 잘렸어요. 이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요, 줄 바뀜 할 때 단어가 이렇게 잘리지 않도록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 단락, 메뉴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한글 입력 체계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용된 거를 없애버리죠. 자, 그러면은 한글이 안 잘리게끔 된 겁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위치와 면적. 아까는 면적이란 글이 잘렸었죠. 근데 이제 잘리지 않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표준 다 바꿨습니다. 근데 이 밑에는요, 여전히 예전 서식대로 다 돼 있죠? 여기도 똑같은 표준인데도 예전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저희가 바꾼 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표준이라는 스타일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 표준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단락 클릭하시고 이 표준 오른쪽 클릭 업데이트.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에 이런 글들 다 바뀌었죠? 이렇게 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번호 체계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첫 번째 제목이죠? 1. 마음에 안 들어요? 1장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다단계 글머리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클릭을 했죠? 현재 문서의 목록 여기 선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새 다단계 목록 정의라고 있습니다. 클릭 하시면은 여기에 이러한 형식의 글머리 목록이 지금 돼 있는데 첫 번째 1점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바꿉니다. 1장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점을 하나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장 제1장이라고 바꿔볼까요? 그러면 제일 앞으로 커서를 옮겨서 제라는 말을 넣어서 제1장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미 제1장 아시아의 나라들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이 스타일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스타일에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겠죠. 위에 스타일 가서 오른쪽 클릭하고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아까 북미의 나라들도 똑같이 반영됐을 거예요. 가보죠. 예, 북미의 나라들. 여기도 번호체계 이렇게 바뀌었죠? 됐습니다. 자,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자, 제2장. 그 밑에 번호체계는 2.1일 필요가 없죠. 그냥 1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 번호체계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자, 다단계 목록 들어가셔서요. 새 다단계 목록 정의. 여기는 지금 2.1로 돼 있었는데 앞에 2는 필요가 없는 숫자니까 제일 앞에 가서 2를 델리트 키로 지웁니다. 그리고 점도 지우고 1 뒤에 점 없애죠. 뭐 1 이렇게 하고 확인 1
미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꿨으니까 이것도 제목 위에 업데이트.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레벨도 이 번호책이 조금 바뀌어야겠네요. 앞에 하나 빼야 되겠습니다. 번호책이니까 여기 메뉴에서 다단계 목록 정의 그래서 제일 앞에 번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바꾼 게 있으면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업데이트 됐고요. 여기는 폰트가 좀 바뀌었네요. 폰트도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위에가 제목 3 수준, 여기 제목 4 수준이네요. 일단 폰트를 위에 게 맑은 고딕이었네요. 여기도 폰트를 맑은 고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번호 책에 올라가서 수정해서 제일 앞에 번호 이렇게 없애고요. 확인. 다시 이게 자꾸 바뀌네요. 다시 가서 맑은 고딕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다 수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업데이트. 자, 다 반영이 됐습니다. 모두 제가 바꾼 대로 다 바뀌었습니다. 괜찮네요. 예, 다 됐습니다. 자, 제목은 그렇고요. 근데 입문 글자가 이 바탕체는 너무 안 예쁘네요. 맑은 고딕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바탕체를 다시 맑은 고딕으로 바꿨습니다. 맑은 고딕 폰트는 이 줄 간격이 조금 너무 넓네요. 조금 줄여볼게요. 1.1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 사이즈 11 이렇게 바꿨습니다. 표준. 그럼 다시 업데이트. 표준을 업데이트. 다른 데도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는 제목들은 저희가 다 수정을 했는데요. 막상 글을 쓰다 보면은 소제목, 이렇게 번호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조그만 소제목들을 넣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또 편히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소제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글이 이렇게 치고 여기에 이런 소제목을 넣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위치적 지적 특징이라는 소제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약간의 디자인을 좀 넣어야 되겠죠. 표로 넣는 것이 편합니다. 표, 가로로 2칸짜리 표. 이 표를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표 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최대한 왼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셀을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이 셀에 색깔을 넣겠습니다. 좀 여기에 없는 다른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다른 색. 그래서 이 새파란 색깔, 이 색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저희가 쓰려고 했던 위치적 특징이라는 소제목을 넣죠. 그리고 이 표를요, 이렇게 표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좀 딱딱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적으로 표의 테두리를 싹 다 없애겠습니다. 테두리 없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셀 하나만 선택을 하고요. 이 셀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요. 이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 위쪽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면 이 셀만 선택됩니다. 아니면은 이 셀에서 3번 클릭. 이러면 이 셀이 선택돼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
아래쪽 테두리 요것만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번호책이 없는 이런 소제목들 이렇게 넣고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증, 뭐 예를 들어서 또 중간중간 다른 것들이 들어가겠죠. 인구학적증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제목 상자를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물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이렇게 해서 써도 되죠. 복사 붙여넣기요. 그런데 이 제목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문서가 길어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상자를 아예 문서의 한 요소로 등록해 놓고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왼쪽 십자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 표를요, 위에 보시면은 삽입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에 빠른 문서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고 이 문서 상자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뭐라고 지정을 해 볼까요? 칼퇴 제목 상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제는요. 그 제목 상자를 쓸 때 새로 컨트롤 C V가 아닌 이 위에 빠른 문서 요소 요것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 밑에 저희가 지금 등록한 제목 상자가 보입니다. 그냥 클릭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용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제목 상자를 또 문서의 빠른 문서 요소로 등록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법을 익혀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문서의 제목 그리고 스타일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작업하시면서 이제 적절한 제목 수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목차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목차 만드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 제일 앞에 페이지에 만들겠죠. 여기에 자, 이렇게 목차 이렇게 제목을 넣고요. 음, 예, 맑은 곳이 그대로 가고요. 뭐, 8 정도 굵게 가운데 목차를 넣어주고요. 이제 여기 클릭했죠? 그리고 목차를 넣으면 됩니다. 참조 메뉴 클릭하시면 여기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목차 미리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사용자 지정 목차를 먼저 클릭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서식 보시면요. 기본형 이런 형태의 목차고요. 현대형을 누르시면 뭐 이런 디자인 있습니다. 그냥 기본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형으로 하고요. 페이지 번호 당연히 넣을 것이고요. 선택 안 하면 안 나옵니다. 당연히 페이지 번호 넣고요.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 이 오른쪽으로 나오게끔 할 거고요. 탭 채움선. 이것은 요 사이, 제목과 쪽번호 사이에 선을 어떤 선으로 채울 것이냐. 요 점선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수준 표시. 이것은요, 제목 1까지만 표시할 거냐, 제목 2까지 표시할 거냐, 제목 3까지 표시할 거냐, 이러한 수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요, 이 문서에서 지금 현재 제목 4까지 선언이 됐어요. 제목 4가 제일 마지막 수준이거든요. 그냥 제목 4까지 다 목차에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면은 제목 4니까 4 수준 이걸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목차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갔네요. 이거를 이렇게 줄이고 홈페이지에 다 나오게끔
좀 바꿔볼게요. 세계 각국의 나라들. 요건 책 제목인데, 이것도 없애죠, 일단. 자, 이렇게 목차 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 목차는요, 목차의 이 쪽번호들은 저희가 문서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다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 지금 이 문서에,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서울이라는 것이 지금 이 문서에 여기가 1쪽이고 여기는 2쪽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서울이라는 것이 3쪽에 있다가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문서를 조금 페이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까 목차가 2페이지에 넘어가던 것을 1페이지로 바꾸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쪽번호를 지금 표시해 주고 있는 거라서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이 목차 번호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필드이기 때문에요. 자,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대충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이 어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필드 업데이트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물어봅니다. 페이지 번호만 업데이트. 이거는 말 그대로 페이지 번호만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이 밑에는 목차 전체 업데이트. 이것은 페이지 번호뿐만 아니라 이런 목차의 제목이 바뀐 게 있으면 그것까지도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항상 저희는 모든 걸 다 업데이트하는 걸로. 그리고 확인 해보시면 바뀌었죠? 서울 2페이지로 돼 있다. 아까 3페이지였는데요. 자, 이렇게 목차가 바뀝니다. 목차를 한번 계속 바꿔볼까요? 일본. 지금 여기가 4페이지일 거예요. 1번. 5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1번. 지금 4페이지라고 돼 있죠. 여기 5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제목도 바꿔볼게요. 1번, 1번, 1번. 1번이었는데 1번, 1번, 1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목차를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그리고 업데이트 하면은 목차 전체 업데이트. 어때요? 아까 1번이라고 돼 있던 게 1번, 1번, 1번으로 바뀌었고 쪽번호도 5쪽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목차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 3개 다 만들어졌고 목차 만들어졌고 부족한 게 뭐냐? 머리글 바닥글입니다. 바닥글 이 밑 글이 없는데 이 밑에 보통 쪽번호가 들어가죠. 쪽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쪽에 머리글로 어떠한 제목들을 또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쪽번호 먼저 넣겠습니다. 쪽번호는 이 밑에 이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이 공간을 바닥글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닥글 편집을 하고 싶으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 바닥글 구역에서 더블 클릭. 자,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바닥글 해놓고 이제 커서가 생기고 여기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쪽번호를 집어넣죠. 쪽번호. 여기에 보시면은 머리글, 바닥글 편집 모드 들어갔고 여기에 보시면은 페이지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아래쪽에 넣겠다. 그리고 보시면은 왼쪽 정렬된 거,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쪽번호인데 전체 몇 쪽 중에 몇 쪽이다라는 형태로 들어가는 쪽번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가운데에 넣는 걸로 요거 선택해 볼게요. 자, 했더니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쪽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이 마우스 커서를 이 밑에 단락 기호에 두고요. 백스페이스 바로 누르시면은 줄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 이렇게 쪽번호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2쪽일 거예요. 근데 조금 예쁘게 꾸민다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도 넣지 않습니까? 음, 자, 커서를 제일 앞에 위치시키고요. 이렇게 대시, 그 다음에 끝에 다시 대시. 이런 형태로 넣는 것이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집 모드 빠져나오고 싶으면 본문 영역에서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촉번호가 들어갔어요. 다른 쪽에서 들어갔겠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뭔가 좀 허전하죠? 이런 공간이. 자, 이럴 때는 또 약간 팁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촉번호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요. 이 사이에 줄을 넣어주면은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자, 줄은 여기 삽입 메뉴에서 도형, 도형 들어가시면 여기 선이 있어요. 이 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 선을 이렇게 넣어주죠. 자, 선을 넣는데요. 자, 여기서 팁 하나.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죠. 그런데 수평으로 저희는 그리고 싶거든요. 정확하게 수평으로 하고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를 누르면은 완전한 수평, 그 다음에 완전한 수직, 그 다음에 45도 각도, 이렇게 선을 넣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클릭을 놓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죠. 자, 이제 빠져나가 볼게요. 훨씬 보기가 좋을 겁니다. 예, 이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문서 틀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글 편집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목차 들어갔고요. 이제는 문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책의 표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워드에서 책 표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삽입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는데요. 디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저희가 가장 예쁜 요것을 한번 선택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멋지게 표지가 들어갔죠? 보니까 여기에 문서 제목을 쓰는 칸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제목을 써보죠. 세계의 나라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요약을 쓰게끔 되어 있네요. 제가 뭐 임의대로 한번 써볼게요. 4년간의 공부로 습득한 지식들입니다. 실무에 유무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실무에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문서 부제 위대한 지구를 뭐 이런 식으로 부제도 달고요.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자책이네요. 다 만들었네요. 이렇게 전자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려드려야 할 점. 지금 저희가 이 전자책을 만들면서요, 이 스타일, 그러니까 이 제목들, 제목 1, 2, 3, 4 이런 것들을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었냐 하면요, 이 문서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를 여러분이 가지시면은 여기에 지금 정의된 이 스타일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의된 이 제목 상자, 이것은 문서에 빠른 문서 요소로 등록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은 이 문서에 저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이 워드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서를 가져가셔도 이 빠른 문서 요소, 이거는 클릭하셔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제목을 하나 만드시고
그걸로 본인이 직접 등록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자책 만드는데 충분한 내용들을 다 학습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전자책 만드시면서 좀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이 있다면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로 인해서 여러분들 전자책 만드는데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칼퇴를 응원합니다.